네, 여러분 오늘은요 참고 사는 에고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러겠지. 나는 안 참고 살아 해라니 할 말 다 하고 살아. 저도 제가 그런 줄 알았어요. 성질이 좀 급하고 직선적이라서 할 말 다 하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와서 수행해 보니까 엄청 참고 살았더라고요. 그러니 자기 자신이 난 참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참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응? 심리학자들이 그런 말 하죠. 무의식의 억압에서 해방돼야 된다. 그래야 편해진다. 무의식적으로 억압하고 있는데 현대인은 그 무의식적인 억압은요 머리로 참아야지 억압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본능으로 억압해요. 그러면 그 본능은 무엇일까? 두려움이에요. 실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참게 돼요. 입을 막고 할 말도 못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쵸?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어요. 요새는 조금 덜해요. 예전에는요 여자가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쉬쉬했어요. 우리 때에 예를 들어 도둑놈이 들어와서 성폭행하고 갔어요. 그럼 그 도둑놈이 나쁜 놈이지? 근데 심지어는 그 도둑놈이 누구인지를 알아. 나 성폭행한 사람이. 근데도 신고를 안 했어요. 두려움 때문에 입을 막고 참고 사는 거야. 날마다 그 사람을 보는데도 신고를 안 했어요. 나중에는 드러나서 경찰에서 오라고 피해자 받는 신고 받는다 그래도 안 갔어요. 요새는 아니죠. 예전에 왜 그랬을까요? 관념 때문에 그렇죠. 사회적인 통념이 여자가 그렇게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인생 끝이야. 아무도 나를 안 쳐다보고 오히려 피해당한 여자한테 아우 저 여자 봐 몸을 버렸네 뭐 이런 이상한 비난받을까봐 두려움이죠. 그래서 가해한 남자보다 오히려 피해를 당한 여자한테 수치를 주는 그런 이상한 사회 구조가 있었어요. 지금은 교정이 됐지만 그 이상한 사회 구조 속에서 여자는 너무 두려운 거야. 피해자지만 밝혀지면 나는 피해를 더 당해. 비난당할까봐 두려워. 그래서 사회적으로 미움받을까봐 두렵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요. 참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게 억압이에요. 그럴 때 엄청 괴롭죠. 지금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해도 그걸 얘기하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할 때 이미 치유돼요. 억압할 때 성폭행 당하고도 단 한 명한테도 얘기를 못하고 참았어. 이 사람은 속으로 병이 되는 거죠. 결혼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되게 괴롭고. 제가 예전에 약국 운영할 때 저한테 단골로 오시는 분이 엄청 울면서 저한테 단골된 지 3년 만에 그 얘기를 했어요. 엄청 울면서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는데 약사님 내 얘기 듣고 무덤에 갈 때까지 잊어버리고 얘기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가 큰일인 줄 알았어요. 이분이 무슨 연쇄살인을 했나 남편이 무슨 엄청 부도덕한 사람인가 간첩인가 별 상상을 다 했잖아요. 근데 절 붙들고 울면서 하는 말이 성폭행을 당했대요. 처녀 때. 그런데 남편한테 속이고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남편이 밤마다 부부생활 할 때마다 그 악몽이 떠올라서 너무 무섭고 잠자리를 피하니까 남편은 네가 날 안 좋아하는구나. 숨겨둔 남자가 있니 하면서 의심하고 그래서 결혼 생활이 엉망이 돼버린다고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한테 울면서 그 얘기를 막 하길래 저는 어떻게 보면 성관념에서 약사 생활도 했고 또 성교육도 받고 자유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얘기해줬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고 이미 그 육체는 11개월마다 육체가 바뀌네. 당신은 벌써 다 그 몸은 사라진 거야. 그냥 의식이 붙들려서 죄책감으로 사는데 네 탓이 아니야.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단다 하고 얘기해줬어요. 그리고 네가 창피해야 할 일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걸 보호 못한 부모라든가 그 상대 가해자의 문제일 뿐이지 너를 왜 그렇게 가두고 억압하니 하면서 위로해주고 같이 끌어안고 조금 울어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더 잘해줬죠. 그 다음부터. 너무 불쌍하니까. 그랬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이분이 남편하고 사이가 좋아졌어요. 남편이 더 이상 저한테 털어놓은 다음부터 그런 성폭행하는 남자로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호응하고 하니까 남편이 좋아하고 그래서 가정생활이 좋아졌거든요. 그때는 제가 왜 내가 그거 들어줬는데 저렇게 좋아졌는지를 몰랐어요. 이미 저한테 말하는 순간 무의식의 억압에서 해방됐고요. 또 하나 제가 받아주면서 편을 들어주고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면서 죄책감에서 해방시키고 수치를 준 게 아니라 더 잘해줬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모든 마음에서 내 이런 사실을 알면 날 미워할 거야 했던 에고가 오히려 사랑받고 이해받으니까 내가 쓸데없이 이걸 억압하고 있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용서해버린 거야. 그러면서 좋아졌던 거죠. 모든 잠재의식에서 억누르는 무의식은 해방돼야 되는데 해방 못하는 놈이 누구예요? 머리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참을 수밖에 없는 거야. 참고 사는 줄도 모르고 참고 살아요. 현대인은.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4박 5일 수행이 진행되면 초참자분 중에 참 많이 참고 사는 분은 와서 수행을 하시면 자기도 모르게 여기 자웅성가에 들어오면 잠재의식이 열리잖아요. 무의식이. 억압된 무의식이 그냥 해방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올라오는 마음이 두려워예요. 두려워.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혼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을 느낄 때 저나 마스터님들이나 또는 도우미님들이 그냥 계속 사랑 주잖아요. 괜찮아, 괜찮아, 사랑 주니까 허용해 주잖아요. 더 올라오는 거죠. 이 두려움이 어느 정도 청산돼야 그 다음에 자기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두려움이 너무 센 분들은, 너무 오래 참고 사는 분들은 자기 표현을 못해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가 너 숙제했어? 숙제해. 할 때 모범생으로 꼭 숙제를 해야 됐던 분들은요. 그 숙제가 재밌어서 했겠습니까? 근데 왜 했을까? 무서워서. 왜 무서워요? 엄마 아빠가 시키는 말을 듣지 않으면 나 미움받을 거야. 나 버림받을 거야. 가지나 딸이라고 태어나서 싫어했는데 버림받으면 안 되지. 꾹 참았던 거예요. 두려움으로 참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대인의 두려움은요, 잠재의식 속의 두려움은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그 두려움을 꾹 참고 세상을 사니 얼마나 힘듭니까? 무의식이 억압당해서. 참고 산 분일수록 너무 괴롭죠. 인생이 괴롭고 힘들고. 그 무의식의 봉인을 열어 젖히고 그 두려움을 청산해서 사실은 그 두려움이 가짜라는 거. 부모님이 절대 버리지 않고 사랑해 줄 건데 괜히 자기 혼자 착각해서 나 버림받을 거야 하면서 혼자 참고 살아오고 혼자 원망했던 에고라는 거. 그걸 알게 되는 게 수행입니다. 많이 참고 산 분들은요, 원망이 심해요. 부모가 참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 버림받을까 봐 참았으면서 참고 사느냐고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망도 커요. 응? 다 엄마 아빠 때문이야. 엄마 아빠는 참으라고 한 적도 없는데 막 화냈어도 내 자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일 텐데 자기 혼자 참고 자기 혼자 원망하는 에고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살면서 그렇게 남을 원망하는 분들은요, 자기가 이상한 걸 몰라요. 누구나 이 상황에서 네 탓이지, 너 때문이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누구는 절대로 남을 원망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거꾸로 이런 분이 있어요. 내 탓이지, 이렇게. 다 내 탓이지. 모든 게 다 내 탓 같대. 죄책감으로. 그렇게 하는 분이 있고요. 이 음적인 기운을 가진 분이 그래요. 양적인 기운을 가진 분은 다 네 탓이지, 다 너 때문이지 이렇게 원망해요. 정답은요, 네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런데 너무나 참고 살고 당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다 네 탓이라고 하는 거야. 그 참고 살았던 그 원망을 자기가 참고 살았으면서 그걸 모르고, 또는 외부에서 참고 안 살고 한번 엄마나 아빠한테 이렇게 딱 대들었다가 굉장히 많이 혼났어. 이런 사람은요, 너무 무서워서 그 뒤로 계속 참고 살았죠. 그러니까 속에는 원망이 엄청나죠. 또 하나, 다 내 탓이라고 하는 분은 뭐냐면 자기 비하예요. 자기 수치와 열등감이 세니까 남들이 아니야, 네 탓 아니야 해도 다 내 탓이라고. 그게 편한 거예요. 남을 네 탓이라고 원망하면 미움받을까 봐 두려우니까 그냥 불쌍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내 탓이야 하면 남이 위로하잖아. 아니야, 네 탓 아니야 해주니까 무조건 내 탓이라고 하면서 나를 미워하는 분이 있죠. 그거는 자기 수치와 열등감이 엄청 셀 경우에 그렇게 돼요. 그런 분들도 엄청 괴롭죠. 사실은 그것도 두려움 때문이라 무의식이 열리면 엄청난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그 엄청난 무의식을 억압하고 있는 두려움에서 해방돼야 되기 때문에 현대인은요, 두려움을 많이 청산해야 돼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쉽게 올라오지 않죠. 자운성과 수행을 통해서 4박 5일 오시면
그냥 오시자마자 열리면서, 무의식이 열리면서 살살 두려움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사랑을 받으면 많이 올라와요. 자원성가가 요새는 사랑 세션 많이 하죠? 사랑해, 괜찮아, 네가 어떤 존재라도 널 사랑해, 괜찮아, 이렇게 허용해주기 시작하면 참고 살던 에고가 아, 여기서는 안 참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죠. 밖에서는 안 참고 막 미움을 쏘고 남한테 싫은 소리 하면 막 당했거든요. 그래서 참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여기 오니까 괜찮아 하고 받아줘요. 그러면 그때 그 두려움의 빗장이 열리면서 두려움이 나갈 때 반드시 같이 나오는 게 미움이에요. 그 미움을, 원망과 분노와 미움을 두려움으로 다 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두려움이 나오면서 같이 미움과 원망과 이런 게 다 나오죠. 그래서 그것들이 다 처리가 되면서 무의식의 억압이 풀리면서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남의 마음을 지도하고 그걸 청산시키고 같이 도와주는 많은 분들은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미움과 원망을 다 자기가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피해갈 수 없어요. 좋은 말만 들으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 봉인이 열리면 부모한테 원망하고 미워했던 모든 거, 내 부인, 남편, 자식한테 불평불만했던 걸 전부 다가 나를 도와주는, 마음 공부 시켜주는 사람한테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무의식에서 그냥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걸 잘 알아차려서 단돌이 하고 청산시키고 이해시키고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죠. 이 일이. 그런데 하고 나면 너무나 편해지고 인생이 바뀌고 하는 보람된 일이라 이 일을 하는 거죠. 많은 현대인들이 그걸 억압을 계속 누르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까지 참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참다가 언젠가는 뽕 하고 터집니다. 이 압력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공부 잘하고 착하게 잘 살던 내 자식이 갑자기 말썽꾼이 돼서 남봉꾼이 되고 말을 안 듣고 이상해졌다고. 너무 참고 살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사람은 숨 쉴 구멍이 필요한 거거든요. 응? 자기 스트레스를 특히 풀고 사는 사람은 괜찮아요. 가끔씩 일탈도 하고 화도 좀 내고 차라리 그게 정신건강에는 좋죠. 그런데 절대 화도 안 내고 그냥 오리지널 모범생이야. 딱 시키는 대로 하고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이런 분들이 무서운 거예요. 내 자식도 너무 말을 잘 듣고 절대 사고 안 쳐. 이런 아이는 굉장히 참고 사는 거죠.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할 그런 활동이 필요하고 또는 이런 마음 공부하는 데 와서 자기 속에 있는 그 억압된 무의식을 좀 털어내야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현대인 중에 정신병이 생기고 우울증이 오고 하는 분들은 너무 참았던 게 일순간 터지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걸 놔버려요.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고 막 이혼을 해버리고 또는 심지어 자기 목숨을 끊고 또는 심지어 분노 조절 장애로 욱해서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돌출된 행동을 보이죠.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와 같은 행동을 보이는 게 너무 참고 살아서 그런 거죠. 저는요, 나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참고 산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참고 살아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엄청난 억압된 부정적인 감정이 한 번에 튀어나와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인격장애적인 행동을 하고 분노 조절을 못하고 그래서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 그 사람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회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가 되고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자원성가라는 이런 작은 단체에서 또는 자원성가뿐이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몇몇 단체에서는 효과적으로 이런 울분이라든가 억압된 무의식을 풀어주는 프로그램 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미약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온통 전부 울분으로 가득 차고 서러움으로 가득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해요. 잠재의식이. 그래서 날마다 뉴스를 보면 억압된 무의식이 어느 순간 참고 있던 그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봉인이 해제되면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게 사회적인 문제나 범죄 뭐 이래서 이슈화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돌출된 발언도 막 하고 그러면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전부 억눌러진 무의식 때문이에요. 무의식을 정화하는 올바른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적어도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사회적인 시스템은 구축돼야 된다고 봅니다. 마음 공부하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운성가에 4박 5일 오는 거 쉽지 않죠. 현대인이 다 뭐를 놓고 그렇죠?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자운성가 입장에서는
여기에 투여된 인력도 어마어마하고 주방팀이며 여기 건물이며 여러 가지 비용, 부대 시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받지만 오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은 서민들이 오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아주 저렴하게라도 사회적 시스템 구축으로 그걸 좀 풀어내고 하는 그런 제도 자체가 정말 생겨야 되고 그게 정말 시급하고 절실합니다. 자원선거가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턱없이 인력이 부족하고 또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이 시간 내서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죠. 모든 현대인이 참고 살고 있는데 그 참고 사는 그 자기의 그 억눌러진 마음을 배출하는 배출구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원선거 오시기가 너무 힘든 분들은요. 한번 그 스트레스 해소하는 출구를 마련해 보세요.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땀 흘리는 운동 너무 중요하죠. 현대인 중에 운동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운동조차 안 하면 적어도 운동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하면서 취미생활이 육체로 하는 게 좋아요. 몸과 마음을 써서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자기 표현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취미생활이나 이런 거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몸치유 중요해요. 여러분 건강관리 해야 되죠. 그렇죠? 건강식품이 많이 나와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인풋은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아웃풋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현대인은 비만하고 그렇죠? 감정의 독소가 쌓이고 비만해지고 육체의 독소가 쌓이는 게 문제지 빼내야 됩니다. 해독요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기적인 단식도 하고 정기적으로 자기가 어떤 몸의 노폐물을 해소할 수 있는 몸의 탁기를 빼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요법들이라든가 자기만의 노하우로 몸치유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게 현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비용이 되시면 물론 시간과 비용이 되시는 분은 자원선거 와서 구체적으로 이 마음의 독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내가 지금 내 생활에서 뭐가 문제 있는지 왜 참고 사는지 참고 살아서 스트레스가 축적돼서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 그 스트레스를 잘 효과적으로 배설할 수 있고 참지 않고 마음 공부로 풀어내는 법을 받아가셔서 삶 속에 적용해서 삶을 바꾸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분은요. 아직 시간이 없어서 헤라님 자원선거 갈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분 많아요. 몇천 명이 된다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 지금 비용도 없고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요. 반드시 육체적으로 해소하는 어떤 툴을 가지고 자기가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땀 흘리는 운동과 반신욕이라든가 몸치유 간단하게 현대인들이 요새는 몸에 좋은 몸치유 해독요법 많이 나오죠. 자기만의 어떤 요령을 가지고 독소를 해독하고 꾸준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자기 감정을 풀어낼 수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행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강의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선거에 올 때까지는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해소하고 내가 참고 살았다는 것부터 인지하고 풀어내기와 몸치유와 운동을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